혁신안 뭐 여러 기업에서도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여러 단체에서도 뭐 혁신안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당의 혁신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유석춘 혁신위원장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정당별로 혁신위원회는 뭐 때때로 이렇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때때로가 뭐예요? 왜 때때로? 이게 뭐 어려울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울 때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 당은 지금 잘 나가는데 왜 하죠, 그거? 때때로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네. 큰 선거를 앞두고도 합니다. 지방선거가 앞에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라든가 비대위가 있죠.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이제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딛고 네.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자.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혁신위원회가 있고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혁신위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큰 선거를 앞두고 당이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이렇게 바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당이 뭐 위기라기보다는 지방선거 를 이제 한번 잘 치러서 문재인 정부에 확실하게 힘을 실자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혁신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는 이제 좀 다른 결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흩어진 지지층,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주력할 것 같고요. 일단 홍준표 대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지방선거 승리에 얼개를 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방식도 거기서 논의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당대표 때 혁신위원회가 있었죠. 예. 그때 김상곤 혁신위원장. 네네. 당의 위기도 수습하면서 실제로 총선 룰까지 만들었고. 조국 의원도 거기 위원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컷오프 20% 이것이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과 분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게 혁신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혁신위의 혁신안. 그래서 이 혁신위 안은 당에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 혁신안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세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반이 뜨겁게 이렇게 토론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 당대표 때 혁신위 안처럼 20% 컷오프를 했을 때 거기에 들 것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반발하는 것처럼 이번에 지방선거의 공천의 룰을 만약에 혁신위에서 손을 댄다. 발표를 한다 했을 때 반드시 유불리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방안은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00만 권리당원 이것을 만들어보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 기여했다. 그래서 1급 포상, 2급 포상을 대대적으로 3,000명인가요? 뭐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수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당의 가장 뿌리 조직인 당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당원 배가 운동을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태죠. 그렇다면 앞으로 권리당원들을 실제로 많이 늘리겠다는 것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가장 큰 또 선거 중에 하나인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공천에 실제로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짜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예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면 권리당원 행사를 권리당원 자격을 어떻게 줄 것인가.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원 당규상은 올 12월 31일 기준으로 당비를 6번 납부한 사람. 이것이 일단 권리당원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 네, 달에 한 번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선거에 임박하면 이걸 좀 기간을 단축해 주자.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혁신위에서 그거를 3개월로 하자. 뭐 4개월로 하자. 아니면 2개월로 하자. 이런 것은 혁신위에서 이제 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를 거치면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권리당원으로 공천권을 결정했을 때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영입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불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혁신위원으로 제가 몇 번 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자. 이것이 명분이 맞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전당원 투표로 예. 중요한 당론을 결정해서 당의 정치 노선을 결정하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명분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뭐 너무 소모적이라든가 너무 분산이 된다거나 힘이 분산된다거나 이런 주장으로 대체적으로 또 이제 그것이 또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빗대서 얘기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 정신은 훼손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당의 여러 가지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게 되면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네. 그럼 지방선거 앞두고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당내 갈등이 다시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혁신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혁신안이라는 것은 항상 논쟁거리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에서. 질문이 많아요. 네. 제가 사실은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있는 상황에 대한 게 잘못된 상황을 인정하고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당들이 국민의당이 혁신을 한다면 말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역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지금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50%가 넘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혁신을 하겠다라고 모임을 만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더 잘하자라는 것보다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다라는데 이게 뭔가 고치기 위한 거, 바꾸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당원 당규가 이게 매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늘. 저는 이게 들어와서 몇 번을 저는 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헌법인데 일신, 법률이고. 우일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대표 선거를 나가요. 지금의 당원 당규는 뭐냐면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를 결정합니다. 국회의원 플러스 지역위원회 플러스 중앙위원회 한 400~500명. 그런데 권리당원도 같이 여기 참여하자. 예. 당원의 권리 확대를 하자. 이런 것은 지난번 추미애 당대표 나왔을 때 실제로 제가 권리당원 행사 때 추미애 당대표 후보죠 그때. 그때 초청이 돼가지고 할 때 제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권리당원들이 지금 모임을 하는데 이 권리당원들도 당대표 선거는 당연히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컷오프를 왜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과 중앙위원들만 이걸 행사를 하느냐. 네. 권리당원들은 다 전화로 온라인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그걸 원해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막혀 있잖아요. 권리당원들 행사가. 근데 이것을 터주는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당원 당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혁신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안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당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필요 없다. 이런 관점보다는 좀 더 당원들의 민주적 권리 행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또 있습니까? 그게 혁신이라고 보기보다는 항상 하면서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혁신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더 확 바뀌는 거거든요. 좀 뒤집어서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라든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당대표가 예를 들면 지금 3명, 4명 너무 컷오프하고 이랬을 때 중앙위에서 하는 것을 권리당원으로 확대한다. 지금 한 30만 정도 된다는데 이건 확 바꾸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원님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당이 지금 혁신이라는 말을 쓸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권리당원들이 네. 이걸 원해요. 아니 권리당원 얘기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치고. 권리당원들이 원하는데 지금 막혀 있는 거거든. 이걸 고치는 것은 그거 혁신이죠. 하나뿐이 아니죠. 그럼 지난번에 혁신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바닥에 있을 때 그때 그 김상곤 위원장의 그 혁신위원회에서 한 게 뭐예요? 그 최고위원 뽑는 그 룰을 다 바꿨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반대했어요. 반대했죠. 네네. 근데 그것은 정해서 갔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잘못된 룰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들은 저는 그러니까 좋다고 이번에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서울시도당 위원장이라든가 위원장이 겸임해가지고
1년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때 안 맞다고 제가 호선. 정치 알바에서도 얘기를 좀 했는데 예를 들면 그걸 원래 방식대로 돌아간다. 그것도 혁신 안에서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혁신이라는 게 지금 그 다른 당들에 비해서 우리 당이 옛날에 처했을 때 같은데 혁신위원회가 정말 필요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위원회가 생겨서 하기보다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 당원 당규라든지 그런 그 경선 룰이라든지 그런 최고위원 뽑는 방법 같은 것은 조금씩 중앙위원회랑 다 지도부가 해나가는 건데 혁신위원회란 이름을 갖고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시간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줄여서 전준위에서 보통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경우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요. 최고위가 있잖아요. 자, 늘 그런데 일주일에 3번 만나는.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선거가 앞두고는 반드시 꾸려질 게 뭐냐면 지방선거 기획단이 꾸려집니다. 그렇지. 그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그 기획단에서 대체적으로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전략 전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당원 당규를 바꾸는 부분은 지방선거 기획단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요, 지금까지 당원 당규를 이렇게 혁신위원회 같은 게 없을 때도 계속 바꿨어요. 문재인 대표 있을 때도 당원 당규 바꾸는 회의가 있었고 중앙위원회 소집을 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손혜원 의원은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혁신위원회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당이 어렵든 안 어렵든. 네, 하여튼 두 분의 어떤 엇갈린 내용은 잘 알겠고요. 또 청취자들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보고 지금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장 공석이 된 곳이 많아요. 한 25곳 혹은 30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빨리 임명을 해야 조직이 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시원하죠. 예, 지금 추미애 대표가 조강특위를 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혁신이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건 상관이 없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또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인가 10년인가 예. 제가 그때도 18대 원회 때인데 그때 혁신위원회가 꾸려졌었어요. 예. 그때가 천정배 혁신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고쳐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는 뭐냐면 지역위원장은 다 경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국회의원이 그때 아닐 때 원외 지역위원장일 때 18대 국회 때 그러니까 제가 주장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당원보다 더 상위 개념인 더 광의의 개념인 국민들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의원을 선출했는데 그 현역 의원은 지역위원장으로 자동으로 겸임하는 게 맞다. 그것은 좀 소모적이다. 그래서 이미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고 평가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은 지역위원장에 그냥 겸임하는 걸로 자동직으로 하는 걸로 하자. 예. 그래서 그건 제가 주장해서 그건 혁신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경선이 없이 그냥 예. 지역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경선이- 이걸 가지고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예, 예. 그건 제가 주장을 했죠. 근데 그 부분도 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경선이 없이 지역위원장이 된다라는 것은 지역위원장이 될 때까지를 얘기한 거지 그 다음 선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뽑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 지역위원장도 맡아야 된다는 맡아야 거죠. 그거는 맞는 것 자,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총선에서 경선은 다시 해야지. 다시 지역위원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래야지. 다시 그냥 공정한 경선을 맞붙어야죠.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맞붙고 지금 이제 그 지역위원장 공석이 된 곳은 청와대 이제 비서관을 자리를 옮긴 전직 의원들 요게 이제 다 이제 사고지구당이 된 거잖아요. 네. 옛날 말로 하면 사고지구당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특위를 열어서 어떻게 결정하겠다. 근데 이것도 그럼 어떻게 경선으로 합니까 이거는? 그건 대체적으로 경선이 원칙입니다. 이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라고 예, 또 중앙특위. 있어요. 예. 중앙특위에서 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중앙특위 위원장으로 안 불러요? 중앙특위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하는데 이제 심사도 하고 이제 해요. 중앙특위 위원들이. 근데 예. 대체적으로 청와대를 갔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장관이 된 사람도 그런가? 장관이 되거나 이런 예.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냥 유임 예, 예. 내지는 뭐 공석으로 그냥 남겨두고 직무대행 체계로 보통 가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지역위원장이 빨리 꾸려져야 이거 지방선거 있을 때도 조직이 꾸려지고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네. 얘는 원활하게 빨리 꾸려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아니고 국민의당은 지금 지방선거에 지자체당이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고 네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 제주시장, 제주도지사, 경기도지사하고 제주지사 거기는 두 자리는 반드시 수성하고 싶어 할 거예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는 판도라에 한번 나와서 예. 본인은 나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게 재선 도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지사 쉽지 않을 텐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안 TK. 되겠죠? 아니 이번에 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했어요. 네, 이재명 시장. 이재명 시장이 40% 압도적인 압도적이던데요? 네. 압도적? 압도적이더라고. 한 4배 정도, 네. 3-4배 정도 네. 앞서 있던데, 그 제가 그 사실을 이혜원 대표한테 보여줬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 몰랐대요? 왜 몰라요 그걸? 몰라더라고. 그런 감도 없었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그러니까. 그 오늘 발표한 건가? 아니야 어제. 어제 발표한 건가? 어제 거예요? 제가 몰라. 오늘 받아서 들었네.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 어쨌든 오늘 받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지자체 자치단체장은 사수하고 반대편이 갖고 있는 거 뺏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선거가 지금 뭐 멀리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여름 지나고 추석 지나고 그다음에 정기 금방이에요. 끝나고 그러면 금방 그렇죠. 이제 선거 국면으로 또 갑니다. 예,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수도권, 네. 그 다음에 PK를 집중 공략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으면 대체적으로 당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으로서 경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죠. P는 괜찮을 것 같은데 K는 뭐 그것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TK? 네. TK 그래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 지방 다녀보면은 그 국민의당의 그 지방선거 자치단체장들 보면은 뭐 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100% 안 되거든. 국민의당의 이제 생존 여부가 시한폭탄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민의당의 간판으로 지방선거 나가서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무소속이 차라리 낫겠다 그러면 쇼생크 탈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그럴 것 되고 같아요.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나오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실제로 손발이 다 웃기죠. 잘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은 바로 이제 자기 선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좌불안석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때 이탈할 가능성이 높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손현원이 PK에서 P는 괜찮은데 K는 어렵다는 게 경상남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상남도 지사 선거. 경북. 경북 TK도 포함해서. 근데 경남 지사 선거 김경수 의원 진짜가 나타나 나와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안 나가냐고. 근데 지역민의 예의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뭐 젊은데 뭐.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 막 됐는데 또 그렇죠. 나간다고 하겠죠. 안 그렇죠. 나가게 날 것 같아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당에서 나가라면 나가야지 뭐. 근데 이제 저도 경남 이렇게 강연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바닥에서는 김경수밖에 없다. 그런 이런 얘기가 게 또 많죠.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출마 압력에 많이 시달릴 겁니다. 근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경수 의원이 도전해서 경남, 아깝게 잘 졌거든 떨어졌죠. 홍준표한테. 네. 예, 그런 것도 아마 머릿속에 남아 있겠죠. 경남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뭐 홍준표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또 하여튼 뭐 지금 누가 나가면 공천되는지. 가능성은 굉장히 클 텐데 그렇게 지금 보이죠. 사실 초선에서 이제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이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예. 그거 좀 아쉽긴 할 것이고. 본인이 판단할 거라 보고요. 처럼 20% 컷오프를 했을 때 거기에 들 것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반발하는 것처럼 이번에 지방선거의 공천의 룰을 만약에 혁신위에서 손을 댄다. 발표를 한다 했을 때 반드시 유불리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방안은 추미애 당대표가 지금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00만 권리당원 이것을 만들어보자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 기여했다. 그래서 1급 포상, 2급 포상을 대대적으로 3,000명인가요? 뭐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수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당의 가장 뿌리 조직인 당원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당원 배가 운동을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태죠. 그렇다면 앞으로 권리당원들을 실제로 많이 늘리겠다는 것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의 가장 큰 또 선거 중에 하나인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공천에 실제로 권리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짜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예상을 좀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디테일로 들어가다 보면 권리당원 자격을 어떻게 줄 것인가. 투표로 중요한 당론을 결정해서 당의 정치 노선을 결정하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이제 명분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뭐 너무 소모적이라든가 너무 분산이 된다거나 힘이 분산된다거나 이런 주장으로 대체적으로 또 이제 그것이 또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빗대서 얘기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 정신은 훼손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당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로 당의 여러 가지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게 되면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네. 그럼 지방선거 앞두고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당내 갈등이 다시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혁신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혁신안이라는 것은 항상 논쟁거리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에서. 질문이 많아요. 네. 제가 사실은 혁신이라는 것이 어떤 있는 상황에 대한 게 잘못된 상황을 인정하고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원 당규상은 올 12월 31일 기준으로 당비를 6번 납부한 사람 이것이 일단 당 권리당원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 네, 달에 한 번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선거에 임박하면 이걸 좀 기간을 단축해 주자. 이제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혁신위에서 그거를 3개월로 하자. 뭐 4개월로 하자. 아니면 2개월로 하자. 이런 것은 혁신위에서 이제 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를 거치면서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권리당원으로 공천권을 결정했을 때 유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영입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불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혁신위원으로 제가 몇 번 또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보면은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자. 이것이 명분이 맞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전당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에 확실하게 힘을 실자.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혁신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는 이제 좀 다른 결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흩어진 지지층, 보수층을 결집하는데 주력할 것 같고요. 일단 홍준표 대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지방선거 승리에 얼개를 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선 방식도 거기서 논의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당대표 때 혁신위원회가 있었죠. 예. 그때 김상곤 혁신위원장. 네네. 당의 위기도 수습하면서 실제로 총선 룰까지 만들었고. 조국 의원도 거기 위원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컷오프 20% 이것이 되면서 이제 난리가 났고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과 분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게 혁신위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혁신위의 혁신안. 그래서 이 혁신위 안은 당에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 혁신안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세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반이 뜨겁게 이렇게 토론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 문재인 당대표 때 혁신안 뭐 여러 기업에서도 그리고 뭐 사회에서도 여러 단체에서도 뭐 혁신안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당의 혁신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이나 뭐 자유한국당 유석춘 혁신위원장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정당별로 혁신위원회는 뭐 때때로 이렇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때때로가 뭐예요? 왜 때때로? 이게 뭐 어려울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 당은 좀 잘 나가는데 왜 하죠, 그거? 때때로라 하는 것은 뭐냐면 네. 큰 선거를 앞두고도 합니다. 지방선거가 앞에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이라든가 비대위가 있죠.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이제 대선 패배 후유증을 딛고 네.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자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는 혁신위원회가 있고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혁신위원회 있고요. 또 하나는 큰 선거를 앞두고 당이 변모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원 당규를 이렇게 바꾸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당이 뭐 위기라기보다는 지방선거를 이제 한번 잘 치르